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은 이제 여러 업체 분들이 많이 도움 줘가지고 또 기자님과 제가 이 작전을 어떻게 짤까, 누가 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고요.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업체에서 이렇게 작은 소개하는 것들이 있지. 요걸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학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기획이 된 거고요. 사실 이번에 오늘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완벽하고 좀 더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루는 것들은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만약에 기회가 더 된다고 하면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공학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오디오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디오 기기 쪽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음향 변환기 이런 것 쪽으로 설계하고 하는 건데요. 다행히 제가 이제 음향 측정 쪽으로는 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는 오디오 프리시즌 이 장비에 대해서 기술 고문을 해주고 있고요. 많은 강의들 그리고 실제 오디오 프리시즌 엔지니어도 교육까지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메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정도만 하시는 거고, 다른 메인은 아까 이제 김용 교수님이나 이무지 기자 이제 오후에 있을 다나코이드 테크 데이터에서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길 교수님이 하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곁다리로 이게 측정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예. 디지털 오디오 측정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안신이 이게 이제 단태가 아시오로 바뀌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서 이제 제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신열이라고 합니다. 예. 예. 단태 개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게 도대체 디지털 오디오 기계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특히 단태 쪽은 측정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비중 있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대인은 나중에 이제 AS17이라는 디지털 오디오 측정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향기기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표준이고요. 예, 요거대로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AS17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양도 방대하고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표로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 나중에 내가 디지털 음향기기, 이게 디지털이라는 말은 디지털 투 디지털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다 합치는 겁니다. 신호 체인 중에서 디지털이 있으면 다 여기 AS17 규격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DAC 테스트, ADC 테스트, DDC 테스트 전부 다 AS17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날로그 들어가서 아날로그로 나오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단태 교훈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연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클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고, 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죠. 이게 디지털 하시는 이런 이렇게 사이트에 가보면 논란도 되게 많고요.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단태가 좀 좋은 점은 어쨌든 데이터 시그널하고 클럭 시그널을 동시에 내보내서 이제 기기들끼리 클럭을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상으로 이렇게 보내기 전 옛날 같은 경우는 마스터 클럭 소스가 있어가지고 BNC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맞춰주고 외부 클럭 입력을 했던 그런 기억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클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디지털은 0 아니면 1 아니야, 안 나오든지 나오면 완벽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예. 왜 디지털 케이블이 중요하고 디지털 할 때 클럭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용 교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속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사각파가 나가죠.
그래서 뭐 고속도로 사각파가 나려면 케이블이 갖고 있는 저항값이라든지 케이블이 갖고 있는 커피턴스가 굉장히 적지 않으면 이게 엉망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게 실제 음질로서 영향을 미치는데, 아날로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리의 성향보다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지터, 노이즈 이런 것들은 더 더럽게 들립니다. 예, 왜냐 그러면 하모닉스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모닉스라면 그래도 악기적으로 들려서 좀 더 듣기가 편할 텐데, 아날로그 했을 때는, 디지털일 때는 더 더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바꾸면 소리가 바뀌고, 클럭을 맞춰주면 소리가 바뀌고, 내가 마스터 클럭을 A 기기에서 B 기기로 바꾸니까 뭐 또 케이블들을, 디지털 케이블들을 A에서 B로 바꾸니까 소리가 좀 더 뭐 앰비언스가 좋아지더라. 뭐 특히 이제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의 어떤 해상도가 좋아지다라는 것들은 클럭의 영향, 지터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오디오 프리시즌 이쭉 그 기술 고문을 해주면서 요 근래 이제 자동차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예. 자동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케이블들이 지나가, 아날로그 케이블들, 오늘 이렇게 현대차에서도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는 이제 그 가솔린에서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죠. 전기차로 바뀌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무게를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터리를 적게 쓸 수 있겠죠. 무거우면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차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의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들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은 케이블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 무게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케이블 코스트를 갖다가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UTP 케이블로 해가지고 만약 보낸다고 하면 75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요. 무게를 60배 줄일 수 있고요. 60분의 1로 줄이는 거겠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커넥트도 굉장히 작게, 이렇게 커넥션도 작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가격도 많이 세이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이쪽 보면 네트워크 오디오 같은 이런 개념으로 지금 디지털 케이블 해가지고 다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토모티브 오디오 버스라는 A2B 또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오디오 프리시티 장비에서도 A2B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거 하는 거나 지금 탄대 측정이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더넷 케이블일 수도 있고요, UTP 케이블일 수도 있고, 뭐 쭉 하나가 쭉 지나가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뭐 카메라든 뭐든 다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렇게 어떤 뭐 자동차 회사에서는 UTP 케이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이더넷 케이블 하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외부하고 뭐 호환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정한 교육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뭐 A2B로 이렇게도 적용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앰프만 해도 16채널 앰프로 늘어나고 있고, 12채널에서. 물론 내가 뭐 아반떼나 이렇게 저렴한 차인다고 하면 뭐 4채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비싼 차로 이제 그 브랜드 제품 오디오로 가면 12채널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16채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채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센서들이 다 달려 있죠. 또 아까 카메라들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고,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양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그 자동차 내에서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가 굉장히, 오디오 비디오겠죠, 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연구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단테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굉장히 간단한 거, 디지털 오디오 측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 들어오죠. 근데 이건 단테라는 이게 단테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날로그 들어오면 단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을 이제 PC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PC는 단테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PC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바로 아시오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아시오로 바꿔줍니다. 그것만 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버추얼 사운드 카드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WDM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아시오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단테를 아시오로 바꿔가지고 이제 AP는 다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DUT에 있는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을 단테 출력으로 보내서 아시오로 해가지고 AP가 받아들이는 게 ADC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테 입력을 단테 입력 이제 아시오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단테로 보내고 이런 거겠죠. 이렇게 아시오로 해가지고 단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디오 아웃풋을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DAC 이 기계로 본다고 하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의 성능을 재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있겠죠.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오디네이터에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디지털에서 디지털 컨버팅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USB에서 단테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터 이런 성능 될 수 있겠죠. 이거 될 때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 에러입니다. 비트 에러. 과연 단테를 내가 아시오 디지털 비트를 내줬는데 이게 진짜 변환마다 해서 단테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패킷 에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측정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단테 오디오 기기 테스트이지 단테 그 자체의 테스트는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단테 오디오 기기에 갖고 있는 스펙시트 이런 것들도 보면 스펙시트를 주죠. 뭐 SNR이 얼마인지 주파 특성이 뭐 20에서 20kH까지 진짜 플러스하면 1dB 들어오나? 어쨌든 이게 기기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측정 불가능 항목은 단테 프로토콜을 해서 뭐 측정하고 뭐 부하 테스트하고 마스터 클럭 그 자체의 지터를 측정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마스터 클럭 지터로 인해서 만약에 흔들릴 때는 뭐 비트 에러를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이렇게 이제 주파 특성이라든지 THD를 재보면 왜곡이 뜨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아시오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테 테스트를 하려면 AP 장비를 이용해서 단테 테스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PCI 사운드 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정밀하고 딜레이량도 적고 그리고 채널 수도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CI 사운드 카드를 이렇게 그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것도 한 100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 그 포커스라이트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고요. 뭐 노트북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될 때는 그 비트 에러 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누가 클럭을 또 마스터 클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PCI 사운드 카드에서는 지가 마스터 클럭 갖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지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통을 해가지고 재면 이게 뭐 되는데 이 클럭이 없으니까 어느 기기가 하나 클럭 있으면 그걸 내가 마스터 클럭 지정하면 되는데 이런 과연 이 클럭을 내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약간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클럭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포커스라이트에 있는 레드넷 PCI 카드를 지금 저는 요걸 이제 뒤에 있는 이제 PCI 슬롯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좀 꽂아보면 여기 보면 이제 PTP 마스터 클럭이죠. 여기 있잖아요. 아까 뭐 이거 아마 버전 1인가 그렇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있겠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AP가 얘랑 이제 그 PCI 그 카드하고는 아시오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나갈 때는 이제 단테로 이제 나가죠. TXR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니까 인아웃으로 되겠죠. 뭐 디지털로 인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PX는 요거 이렇게 이제 뭐 제한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아날로그 인풋을 받는다든지 뭐 디지털 아웃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AP 이 녀석이 시그널 내줘서 요걸 통과돼서 요 녀석이 어떻게 나오지? 얘기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ADC 특성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DAC 특성을 내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ADC 특성을 내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디지털로 나온다 그러면 DDC,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스위치 있는 것들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런 그 클럭의 설정, 그러니까 PCI 그 사운드 카드에 대한 설정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막 놓치면
이게 내가 지금 요 녀석 요걸 재야 되는데 요걸 재고 있고 뭐 요걸 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아예 측정이 아예 안 되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저도 뭐 네트워크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아까 뭐 어찌 보면 이문재 기자보다 훨씬 더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집에 와이파이 이것도 아씨 왜 이렇게 어려워 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아까 그 단테가 성공을 한 게 단테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한 표. 너무 사용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뭐 잘 모르더라도 뭐 지가 IP 어드레스 대가 지가 뭐 쓰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 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들고 와서 그냥 퍽퍽 꽂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예. 처음으로 내가 퍽퍽 꽂아봤거든요. 시키기만 하다고 내가 처음으로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다 돼서. 그래서 이 보면 이제 그 마스터 클럭 소스를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PCI 카드가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뭐 100만 원 넘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PCI 카드인데 100만 원 넘게 하는 게 클럭 소스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QS가 지원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DHCP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규모 같으면 있어야 되지만 뭐 없어도 지가 알아서 로컬리 지가 다 자동으로 단테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DHCP 서버가 없더라도 뭐 다이나믹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가 오토매틱 프라이빗 어드레싱을 그래가지고 단테 컨트롤러가 푹 꽂으면 지가 알아서 주소가 같으면 지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서로 충돌 안 생기게끔 하더라고요. 외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라우터가 연결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때는 굳이 DHCP 서버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 아닌 같은 경우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단테 컨트롤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운드 카드가 이제 이 골치 아파 이게. 이 사운드 카드 이거는 어쨌든 뭐 아시오하고 단테하고 이렇게 뭐 소통해줄 입장에 소프트웨어 버전의 사운드 카드겠죠, 그렇죠? 그래서 버추얼 사운드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클럭을 주지를 않으니까 뭐 이제 외부의 기기에서 이 클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이 어떤 단테 시스템, 단테 기기에서 막 클럭 아웃을 내 가지고 AP에다가 싱크인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싱크로 받으면 뭐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녀석이 요 개념이 훨씬 더 깨끗하더라고요. 얘도 인터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이렇게 외부 싱크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는 소통이 되니까요. 이게 좀 더 안정적인 특성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한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측정을 할 때는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할 때는 클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아까 김영 교수님이 했지만 이렇게 스위치에서 뭐 이런 데서 뭐 지가 진짜 막 클럭을 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면 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현재로서는 뭐 어쨌든 기기가 클럭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한하는 것들은 제일 많이 쓰는 기기 쪽을 이제 제일 맨이 되는 쪽에 그 클럭을 마스터 클럭으로 지정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믹서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비싼 믹서를 일반적으로 마스터 클럭을 1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게 혹시라도 죽으면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제 갈 걸 내가 지정해놓고 나면 얘가 죽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측정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게 PCI 사운드 그 카드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를 단순히 그냥 뭐 채널 수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를 안정적으로 내가 그 디지털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 PCI 카드가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PC가 필요할 때 이야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아까 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그냥 연속 시그널이고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연속하고 어떤 값도 연속 강된 값을 아날로그라고 그러죠. 그죠? 예, 우리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쓰는 기계들은 무조건 실수도 아니고 정수 체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가로축을 정수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 사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요 사이 정보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제 어떤 귀가 갖고 있는 특성상 요 사이는 사람이 못 느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샘플링이라는 게 들어가고 사람이 그냥 진짜 들을 수 있는 최고 가청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기까지 들을 수 있을까 보고 보니까 사람은 한 2만 헤르츠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진짜 좀 사람들마다 시력 차이가 있듯이 청력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16km에서 한 24km 정도 24km 이상을 느낀다. 그거는 이제 신이죠.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여기 이제 그 귀 이제 메커니즘상 임피던스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귀에 무슨 병이 있거나 뭐 이명이 있거나 약물 중독이거나 이런 뭐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근데 어쨌든 한 24km 정도까지는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뭐 48km, 뭐 96km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읽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게 디스크리트가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 정수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또 세로축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정수로 바꿔줘. 이게 실수 값인데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게 여기까지 디스크리트라고 그러고요. 이제 또 정수 체계를 바꿔주는 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양자화, 뭐 퀀타이징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가로축, 세로축이 전부 다 정수 체계로 바뀌었죠. 이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스크리트, 디지털.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정수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이제 뭐 잘라줘야 되니까 사서오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그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그러고 어쨌든 요 단계를 얼마만큼 해주냐, 그걸 비트 뎁스라 그러죠. 이게 16승이냐, 이게 8승이냐, 이게 24승이냐에 따라서 뭐 이게 16승 되면 이 높이 단계를 65,000 단계까지 잘라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작은 소리를 표현할 때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디드를 넣어주고 해가지고 좀 더 좀 표현의 폭을 좀 더 작은 소리에 대한 표현의 폭을 넓혀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무조건 에러가 수반되는 겁니다. 비트 뎁스는 무조건 그 많이 들어갈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지터는 이야기는 타임 도메인 이야기죠. 시간축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이게 내가 48km 샘플링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빈사의 간격은 48,000분의 1이겠죠. 그다음 여기 이 녀석은 48,000분의 2초, 48,000분의 3초, 4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책에서는 그냥 이게 뭐 다 간격이 델타 T가 일정 적절 바뀌면 안 돼.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그 우리가 디지털 이해할 때 무조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요걸 잡아주기 위해서 뭐하냐? 그냥 클럭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넌 절대 바뀌면 안 돼.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1010 값에 있잖아요. 이제 아까 이제 뭐 샘플링 해주고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해준 걸 가지고 이제 비트 레이트라는 개념을 해야죠. 몇 kbps를 해가지고 막 보내겠죠, 그렇죠? 보내면 어떻게 1010 데이터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뭐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다 흔들리고 있죠. 좌우로 흔들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럼 흔들리면 어때? 우리가 이거 조금 흔들린다고 우리가 귀에 뭐 이게 들리나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들려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그냥 이거는 형상한 그림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아날로그적으로 삼각형을 표시를 하는데요. 삼각형이 아니고 요거를 표시하는데 이 간격이 일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나중에 DAC를 거치면 그대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왔겠죠. 근데 이 간격이 흔들려 버렸어. 이 값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값은 안 바뀌었는데 간격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삼각형이 이상하게 나오죠. 왜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왜곡인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지터 왜곡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특히 고주파소에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미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은 안 나오거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뿔이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을 이해해야 될 때는 사각파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사각파라는 것들은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어떤 뭐 그 메모리 내에서 지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곡이 발생될 이유가 알고리즘 상에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를 내가 통해서 외부로 나가야 된다라거나 뭐 A에서 B로 넘어가야 된다라거나 그렇죠. 그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떤 간에 또 이게 뭐
디지털이 또 아날로그로 바뀐다거나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또 안에 이게 요 타임이 들어가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흔들리면 아까 이제 이 시그널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50분짜리 강의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시간이 있군요. 빨리 해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거 설명하면 어쨌든 이게 아까 막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죠? 이 흔들리는 것들이 이제 이게 수직으로 가고 수직으로 딱딱 떨어지면 될 텐데 이게 이제 I 패턴이라는 건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사각파가 안 되고 왜 생길까요? 시정수 때문에 그렇죠. 케이블이 커피턴스가 있는 거야. 케이블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허접한 케이블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수직으로 올라가야 사각파 표현이 되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 이게 삼각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 높이도 막 계속 바뀝니다. 이건 이제 노이즈가 들어오면 바뀌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전자파 노이즈부터 막 들어오고 나면 이 눈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쓰레기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예요. I 패턴의 크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 통신하는 사람들이 초고속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이런 것들 다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몇 기가 10기가 20기를 볼 때 있잖아요. 데이터 통신할 때 있는 걸 굉장히 이런 것들 초고속 오실로스코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웬만한 오디오 측정 장비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원래는 이 10kg만 있었는데 이게 클럭이 흔들리잖아요. 클럭이 흔들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거예요.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무작위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막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클럭도. 그러면 그 흔들리는 그 주기에 따른 주파수들이 또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게 하모니크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에 더 더럽게 들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디지털은 이런 그 지터가 끼면 소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러워지냐고. 왜냐하면 작은 양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더러워지는데 그 레벨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걸 쓰면 진짜 더러워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진짜 케이블이 더럽다. 그러면 아예 그냥 교신이 안 되죠. 아예 신호가 딱 끊기죠. 예. 특히 이제 그 케이블들을 100m 정도 있잖아요. 디지털 케이블들 100m 쓰면 아예 신호 자체가 아예 안 가죠. 예.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더러워지다, 뭐 1년이 아니고 이렇게 더러워지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내가 장치 출력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메모리 내서 돌아야 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다른 장비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왜 케이블이 더러우니까. 뭐 터미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케이블도 길어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다고 하면 이게 똑같은 지점 여기서 이렇게 뭐 라이징 이제 엔딩 위에 떨어지는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로 크로싱 되는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클럭을 뽑아내거든요. 이게 AS3 교육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클럭을 외부로 따로 줄 수도 있고 데이터에서 이게 떨어지는 0에서 이게 그 0을 통과하는 제로 크로싱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지점에서부터 내가 클럭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지점이 똑같아야 될 건데 이게 다 다르죠. 지금 위치마다. 하얀 거하고 노란 거 같은 경우는 하얀 노란 걸 따라가 보면 하얀 거하고 노란 거 여기 있죠. 그렇죠?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하얀 거 노란 거 어디 있냐? 여기 하얀 거하고 노란 거예요. 이 두 개 똑같죠. 이 전도 1로 갔고 전도 0을 갔고 저 전도 1로 갔죠.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제로 크로싱 지점도 똑같잖아요. 그럼 클럭이 뭐 일치되게 나오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하얀 거하고 빨간 거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 같았죠. 이전에는 1, 1 같았죠.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0인데 얘는 1이죠. 그 전에는 여기 1인데 0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데이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니까 그게만 달라지더라도 여기 이게 떨어지는 이 지점이 바뀌죠. 그러면 내가 만약 AS3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만약에 클럭을 뽑아내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미 흔들려 버린 거죠. 여기서 이만큼. 그럼 이제 클럭 아까 삼각형이 찌글찌글한 삼각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할 거? 이 데이터는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생기게 하려면 바로 이렇게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 안 생기게 하면 수직으로 갔다 수직으로 내리면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케이블이 좋아야 된다는 결론은. 케이블이 좋아야 돼. 커피턴스도 없고 저항도 적은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케이블도 써야 돼.
이게 AP에서 지금 그 판매하고 있는 측정할 때 쓰는 디지털 케이블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또 노이즈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가 이게 빨간 거 있다가 이렇게 막 노이즈가 터졌죠. 그럼 뭐 영어로 제로 크로싱하는 지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럭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이즈가 들어오니까 클럭이 여기서까지 또 바뀌었잖아요. 제로 크로싱 지점. 그럼 또 A에서 B로 또 클럭이 또 지터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노이즈가 들어와도 클럭 지터가 막 생기고 커페이턴스라든지 저항값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이즈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차폐되어 있는 케이블에다가 비즈까지 박혀 있는 겁니다. 전자파인도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 어떤 디지털 기계에다 디지털 기계로 연결시키면 반드시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유입됐지만 더 고도하게 뭔가를 또 후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지터가 들어오지만 그걸 지터를 빼주기 위한 여러 가지 비싼 이런 디지털 장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만약 쓴다고 하면 그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지터가 생기는 걸 후처리를 해가지고 없애주는 알고리즘 들어오면 빨갛게 좋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리즘 사운드에서 나온 오르페우스 이런 좀 케이블이 좀 허접하고 막 지터가 들어오더라도 이 후 보정을 위해서 이렇게 없애주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좋은 걸 안 쓰면 내가 그 디지털 키를 연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오디오는 좋은 점은 클럭을 따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또 보내줘. 네트워크 시그널을 통해서 데이터도 가지만 클럭 정보도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각 기기들끼리 클럭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리정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이런 지터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 녹음실에서 보면 마스터 클럭을 가지고 다 BNC 케이블을 다 주듯이 이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클럭 정보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버전 1, 버전 2로 계속 업버전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지터에서 좀 더 프리하게 되겠죠. 지터 프리. 디지털에서는 지터 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케이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커피턴스 없애주려고 안에 보면 트위스트 페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커피턴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실드 잘 돼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비지는 거 박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WDM이라는 걸 쓸 수 있는 대부분들은 이제 아시오로 해가지고 다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아시오 드라이브 측정할 때는 버퍼 사이즈를 정하게 돼 있는데 버퍼 사이즈로 많으면 많을수록 좀 안정적이겠죠. 작게 해주면 좀 더 실시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측정에서는 정확한 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버퍼 사이즈를 최대한 뭐 2048이라도 좀 더 크게 해주는 수로 유리하겠죠. 내가 이거 가지고 음악 작업할 게 아니니까 내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의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돼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내가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녀석이 그 클럭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마스터 클럭을 요 녀석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요 장비에 보면 뒤에 보면 이 어드밴스드 마스터 클럭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터 클럭 싱크인 단자가 있습니다. BNC로 그렇게 받아서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나는 외부에서 클럭을 받아들일래. 누군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 녀석으로도 받아들일래요. 그리고 요 녀석한테는 네가 이제 마스터야. 네가 마스터고 정보 얘를 줘. 클럭 정보를 줘. 얘가 얼마나 좋은 마스터를 나는 그건 모르겠어 일단은. 하지만 교통령이 네가 해줘. 맞춰달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 단테 컨트롤 한번 띄워볼게요. 뭐 단테 콜로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라우팅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클럭 정보 있죠. 클럭 스테이터스에 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를 누가 쓸 건지. 이 마스터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A16R 이 녀석이 지금 현재는 마스터로 돼 가지고 있죠. 마스터로 돼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게 마스터가 알게 나는 요게 마스터로 하고 싶은데 이게 왜 그걸로 돼 있지? 바꿔주세요. 예, PCI 카드로 마스터로. 예,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마스터 누가 쓸 건지 정해지는 거예요. 마스터를 누가 쓸 건지. 너는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트워크 스테이터스에 가 보면 네트워크 스테이터스 뭐 아시죠? 여기 가보면 이제 여기 뭐 현재 이렇게 레이턴시 세팅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는 1ms면 충분한데 아까 김영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0.15ms부터 딜레이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0.15ms, 1ms가 1000분의 1초인데 10,000분의 1초 그 정도 딜레이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이게 이제 한 내가 쓰는 거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테스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는 저게 레이턴 세팅이 저렇게 됐지만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예, 클럭. 예. 더블 클릭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0.4ms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나는 2ms 지정돼 있는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쓸 때 지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이거 2배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1ms 지정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렇게 작게 이제 이렇게 지연 시간이 적다. 뭐 저는 뭐 AVB니 다른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정도면 측정하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저기 이모재 기자가 말한 단테 컨트롤러인데 굉장히 쓰기 편하게 그냥 쑥 꽂으면 이게 탁 뜹니다. 빼면 쑥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인아웃풋에 대한 이렇게 그 매트릭스 형태로 해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와라. 단테를 보내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단테 이제 리시버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지정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게 팬아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 브로드캐스팅 일종 기능인 건데 내가 한 개만 가지면 이게 사본이 여러 개로 날아갈 수 있다는 내가 지정해준 대로 이게 굉장히 편한 거죠. 무게 뭐 진짜 브로드캐스팅이라면 뭐 무작위로 다 보내는 건데 내가 지정해준 데만 이렇게 사본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밴드위드스는 적게 차지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니캐스트 개념을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밴드위드스를 많이 차지할 거잖아요. 근데 한 개를 가지고 팬아웃 시키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제 이거 계속 파워포인트 제가 이제 할게요. 이제 조금 쉬세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인데요.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가비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도 그 매니지드 스위치를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뭐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QS를 지원해 주는 건데 QS가 뭐냐고 하면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스위치 내에 많은 데이터들이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단테 네가 무조건 1번이야. 네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 오면 프람을 다 켜줘서 1번 지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라이어리티를 지정을 해가지고 야 오디오 이는 무조건 먼저 가. 얘는 그냥 그 신호등 없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게 프라이어리티를 갖다가 스트릭트 프라이어리티를 지정을 해주면 이게 이제 여기 그 넷기어 있는 거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거 지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보면 있잖아요. 이게 되나 지금? 보면 이게 프라이어리티를 갖다 지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네요. 어쨌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떠서 이 3번 큐 넘버 3번이 이제 오디오 데이터잖아요. 오디오 데이터를 무조건 프라이어리티 스트릭트 프라이어리티 해가지고 네가 제일 먼저 가. 데이터 있는 거 필요 없어. 오디오 데이터 네가 이제 1번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규모가 작을 때 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규모가 클 때 이제 막 서로 충돌 생겼으니까 하는 건데 오히려 규모가 작으니까 저는 이제 가령 홈 레코딩 할 때 괜히 해주니까 오히려 딜레이 해보니까 조금 더 늦더라고요. 근데 훨씬 안정적이겠죠. 이제 큰 규모일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작은 길 때는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 기기 오디오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슬립 모드를 해제해야 되고요. 그 이더넷을 그 그린 상태는 반드시 해제시켜야 됩니다. 이게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그린 인터넷 있잖아요. 뭐 에너지 세이빙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제. 니는 그냥 연락 이것만 해. 네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너는 이것만 해. 노예야 노예. 염전 노예처럼 다루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어쨌든 디지털 인아웃이 갔다가 아시오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시오 설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나가고 여기서 이제 뭐 채널 지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해줄 때는 반드시 이제 이 PCI 세팅에서 버퍼 사이즈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버퍼 사이즈를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딜레이 시간이 많아지는데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측정이 되겠죠. 이 측정하는 관점에서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음악 작업을 한다 그러면 팝 사이즈 크게 쓸데없이 크게 해주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작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때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또 클럭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또 제가 단테 이네이블드 기계를 내가 많이 사실은 다뤄보질 않았어요. 제가 포커스라이트에 그 X2P라는 거하고 A16R이라는 거 이 두 개 있잖아요. 하고 넷기어에서 나온 여기 스위치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디지털 또 디지털 컨버터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A16R이 그 오디오 아날로그 16도 있지만 디지털도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나가는 거, 단테가 와서 디지털 아웃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나? 여기 보면 이제 아웃이 아시오로 해가지고 레드넷 PCI 2채널로 해가지고 아웃이 나간다고 정보가 있죠. 그렇죠? 인풋은 디지털 밸런스도 인풋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M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48kg 샘플링이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아웃에 대한 정보가 밑에 나와 있죠. 가지고 실제로 이제 레벨이 제대로 뜨는지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이제 나오겠죠. 이제 사인파가 제대로 나오나? 제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20dbfs로 나오고 있죠. 왜? 내가 마이너스 20db 싸줬으니까. 네. 이걸 키우면 커져야 되겠죠. 내가 입력된 값만큼 진짜 그 디지털 아웃이 나오고 있네. 이게 야로가 없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지금 DDC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빗에러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빗에러를. 그렇죠. 혹시 이게 날라오다가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 단테 그 PCI 카드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복사본이 그대로 오는지 진짜. 그래서 디지털 에러 레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볼게요. 스타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10초 동안 내보는 거예요. 10초 동안. 이 보면 계속 0으로 계속 가죠. 그렇죠? 사실은 이걸 보면 되겠죠. 에러 0% 에러 없음. 에러 없잖아요. 이게 그런 거고 이걸 10초 동안에 보여주는 건데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툭 이렇게 툭툭툭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걸 재봤는데 이게 툭툭툭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퍼센티지 굉장히 나가 0.001% 정도에서 깨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요 그 스위치를 통해서 요 녀석하고 PC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더넷 PCI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기를 연결하실 때 이런 것들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깨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들끼리 전원이 그라운드가 잘 안 맞으면 있잖아요. 그 그라운드 노이즈 때문에 패킷이 깨지더라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툭툭툭 이렇게 깨져요. 그게 소리로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리로 들리는 건 약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맨 처음에 보는 거 디지털 컨버터 같은 경우는 패킷 에러를 보는 게 1번이에요. 1번.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본 거는 이제 제가 그러면 주파수 응답은 진짜 플랫한가? 한번 보는 거죠. 세상에 완벽하게 플랫한 건 없습니다. 0.1dB이 20Hz 부스트 돼 있죠. 근데 이게 뭐 나쁜 겁니까? 0.1 이제 스펙 시트가 거짓말인지 봐야 되겠죠. 20에서 2km까지 데비에이션이 얼마지? 그러면 0.1을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사기인 거지. 그 다음에 SNR 한번 볼까요? SNR이 마이너스 20dBfs 넣어줬어요. SNR 얼마 나오냐? 122dB 나오죠. 122dB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쨌든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관련 있고 이게 만약에 내가 0으로 했다. 에이씨 나는 못 먹어도 없고 0dB를 써가지고 보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20dB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펙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142dB. 엄청 좋은 거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노이즈 레벨이 작은 것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4dB를 지원하잖아요. 12V가 나온다고.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토크 양을 볼까요? 크로스토크 양, 인터채널 크로스토크 양을 보면 이제 141, 142 이 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141, 오른쪽에서 왼쪽 넘어가는 14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언제든 마이너스 20dB fs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10kHz, 1000Hz 톤일 때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는 얼마만큼 채널 간 틀어지지? 없네. 0이네. 0디그리. 이거는 이제 1kHz 톤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LR4에 페이즈가 하나도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 없어요. 뭐 아무도 문제 없잖아. 아까 그 스펙 시트 그거는 이제 그 이 기기 지금 여기 A16R 있잖아요, 그렇죠? 요 기기 스펙 시트랑 맞는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막 전원 막 꽂아 쓰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이니까 막 전원 막 써도 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패키데라가 다 보이더라고. 예. 주기적으로 툭툭 하다가 손으로 살 들면 또 안 생겼다가 손으로 놓으면 또 생기고 툭툭툭툭. 예. 디지털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예. 이제 아날로그로 바뀌는 걸 한번 볼게요. ADC에서 DAC 있는 거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어머나 이게 맞나? 여기 맞습니까?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설정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DAC 한번 측정해보게. DAC 이 녀석 제가 이게 한 받은 건데요. 이게 트윈 투아웃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조그만 이렇게 홈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아주 괜찮아, 아주 알콩달콩한 녀석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인을 해야 되겠네. 제가 그냥 이름 붙여서 4개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거는 나오냐라는 거지. 나온다. 됐다. 이제 10V RMS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이게 더 키우면 아마 12V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24 dBu 같으면 12V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조금 작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지금 그렇게 뭐 설정이 뭐 잘못됐나. 어쨌든 이제 그 상태고요. 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제 이게 아날로그 아웃을 여기 아날로그 아웃을 눌러 넣은 거거든요. 눌러 넣은 거잖아요. 이 아날로그 아웃 그렇죠? 저게 이제 아날로그 인풋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비트라는 볼 수가 없겠죠. 이제 아날로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위에 주파수 특성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번호 따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 여기 있는 A16R보다는 좀 엔트리급이 되겠죠. 트윈 투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특성을 한번 볼게요. 그 제가 이렇게 그 지금 뭐 LG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DAP들 뭐 플래뉴 뭐 아스트랭컨 이런 것들 측정은 이 기기에서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기기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측정은 사실 많이 해보거든요. 요즘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은 기기들 많은데 그걸 못지않게 허접하게 만든 애들도 진짜 많아요. 예. 자, 주파수 특성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거 벌써 그림이 보여줬어요. 미안한데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더러운 거 아닙니까? 0.1dB예요. 이렇게. 여기가 20kH고요. 이게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아무 문제는 없죠. 쓰는 데는. 이게 여러 가지 아마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ADC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SNR 한번 볼까요? 아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115. 이건 아까 0dBfs로 맥스로 아까는 140 얼마였죠, 그렇죠?
얘가 11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그널 레벨이 똑같은데 SNR이 다르다. 그 말은 노이즈 레벨이 아깝게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크로스토크 양을 보겠습니다. 아까 크로스토크 140을만 나왔죠, 그렇죠? 뭐야? 123 정도. 내가 한 채널밖에 안 해서 그랬습니다. 123 정도 나왔죠. 아까보다는 좀 못하죠. 한 20dB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다음에 페이즈는 지금 한 채널밖에 안 됐으니까 볼 수는 없고요. 그래, 이런 측정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이 되죠. 예, 갖고 오면 PCI 그 카드를 꽂고, 그다음에 단테 컨트롤러를 깔아서 결선시켜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신호 연결해가지고 해서 측정을 하면 이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아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사실 더 해보고 싶은 게 클럭을 막 바꾼다든지 계속 이게 측정하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이게 마스터 클럭이 그 동작하다가 쑥 빼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터 클럭 탁 들어가잖아요, 이거죠. 진짜 이게 단테가 이야기하듯이 아무 글리치 없이 그냥 확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측정해 보면 금방 알겠죠. 그냥 수 미리세컨드 아니면 뭐 마이크로 세컨드 내에 확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측정을 좀 더 하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확실하게 그 디지털 기기들이 제가 보는 네트워크 오디오의 장점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쓰기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지토 프리하게 쓸 수 좀 있겠구나.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게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대신 이 클럭이 내가 믿을 만한 거라고 했을 때 이 쓰레기를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믿으면 완전히 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정확한 마스터 기가 클럭 기가 있다고 하면 저기 그 모든 걸 이렇게 내가 다 맞춰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또 뭐 BNC 케이블 해 가지고 또 따로 연결할 게 아니고 그냥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자꾸 한다 그러면 디지털 신호들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단테 오디오 기기 측정해 봤을 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질문할 게 있지 뭐. 그래도 측정하다가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클럭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무조건 외부에서 뭐 마스터 클럭이 마스터 클럭 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더 좋냐? 인터널 클럭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야,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얼마만큼 좋은 내장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치터를 없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PLL 회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온 게 있거든요. IDC 뭐 여러 회사들이 그런 것들 이미 만들어놨을 거니까 그런 거 쓰면 꼭 외부 이렇게 클럭이 없더라도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혹시나 이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인터넷 클럭 가지고 있는 걸 비교를 하면서 또 잡아서 또 내가 치트를 갖다 빼줄 수 있는 또 고도의 알고리즘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은 이렇게 사실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디지털은 일령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예. 이게 클럭이 안 맞으면 지터가 들어오면 소리가 많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극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특히 이게 좀 많이 더러워질 수 있다. 좋은 스피커로 들어보면 이더넷 케이블만 바꾸고 디지털 케이블을 바꾸더라도 소리가 바꿔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뭐 1m도 안 되는 선에서 뭐 10만 원짜리 선을 바꾸고 해가지고 극적으로 소리가 바뀌는데 그거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예. 뭐 전원이 뭐 원자력 발전소 온 전기를 꼽으니까 소리가 달라지더라. 그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